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새벽 6시 새벽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출근하는 분도 있고 이제 해가 좀 일찍 떠서 그런 건지 날이 좀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면 좋죠. 부지런한 하루를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서 남들보다 5분, 10분이라도 더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는 보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도 이 다정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 진짜 그런가요? 다정한 사람. 이 똑똑함은 자신을 위해 쓰는 지능이랍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지능이고 이 다정함은 타인을 위해 쓰는 지능이네. 타인. 똑똑함과 다정함. 뭔가 차이가 있죠. 이 똑똑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이 숟가락과 물잔에 때가 묻지 않았는지 음식은 맛과 향은 어떤지 이제 살펴요. 살피겠지만은 이 다정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상대의 자리가 더럽지는 않은지 살피고 그 숟가락과 물잔을 이제 챙겨줍니다. 숟가락과 물잔을 챙겨주더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다정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약 골라내면서 이제 섞어내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막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간관계가 좀 어떻게 삐딱해지죠. 삐딱이다기보다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 하여튼 똑똑한 사람은 상대한테 이제 돈과 지위와 권력을 주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정한 사람은 상대에게 친절과 호의와 아량을 베풀더라고요. 아량을 베풀면서 그것은 영원히 반복적으로 건네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은 이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라.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정한 사람 옆에 있나요? 이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오래 갑니다. 제 말이 뻥 같나? 저는 뻥 같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약간 좀 진실된 사람이라서 진정성 있게 한단 말이야.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현재 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 그 보유 비중이 한 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로 이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단 KB증권하고 금토업계 쭉 보니까 자료 보면은 전날에 삼성의 그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09%네. 51.09%. 2022년 4월 22일 그때가 얼마냐? 51.13%죠. 이후로 1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어요. 연초 기록한 49.67% 비교해 보니까 1.4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고 과거의 10년간 삼성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9년 7월 30일 58.01%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저치는 2016년 1월 25일 기록한 48.97%죠. 이렇듯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전날까지 5조 378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5조 378억 정도 순매수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3조 원 정도 가까이 팔아치우더라고. 계속 파는 거야. 계속. 아주 미친 듯이 팔았어요. 이 삼성의 반도체 실적 악화가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그런 전망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내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형성해서 하반기부터 오름세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 예측에 힘이 실리다 보니 외국인들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는 거죠. 일단은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의 재고 건전화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축소 효과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2분기 추가 하락한 후에 바닥에 근접하지 않겠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배경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삼성의 그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비율 PBR이지 1.24배야. 1.24배인데 경쟁사 대비 부담이 좀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낮아진 주가 수준과 반대로 삼성의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을 그릴 것이다. 상저하고, 그렇게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전자를 분석한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삼성의 영업이익은 1분기 7,597억, 2분기는 5,986억 정도 하락한 후에 3분기 3조 9,759억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확 뛰어오를 겁니다. 삼성은 주가는 보통 실적을 6개월 먼저 반영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를 감안시에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통해 가지고 실적 개선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는데, 이번 불황기를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삼성의 목표 주가가 평균치가 3개월 전이 76,565원인데 전날 보니까 또 79,190원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삼성전자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1조 원 내외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실적이다. 대충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 삼성이 이럴 수도 있나 하면서도 실망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대충격이다. 다른 기업이 있으면 조 단위 영업이익이 오히려 자랑스러울 건데 이 1,000억이라는 숫자도 크죠. 근데 그보다 10배 이상은 높은 금액이죠. 조 단위니까.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충격이냐? 삼성전자 사전에 분기 1조 원 아래 이익은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 수치다. 거의 본 적이 없어.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충격이다. 실제로 삼성은 2009년 1분기 4,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이후로 1조 원 밑으로 이 수치가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2009년이면 2007년 8년 이때 미국 서브프라임이죠. 사태로 인해서 그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근데 여전히 남아있던 텐데 그 힘든 시기에 허리띠 졸라맬 당시 번 돈이 그 정도였단 말이야. 지난 1분기 삼성의 영업이익은 어떨까? 14조 2천억이었죠. 이 금액이 올해 1분기에 1조 원대로 떨어지면은 결국은 몇 프로냐? 92% 떡락이다. 92% 떡락입니다. 확실히 떡락이네요. 보니까. 세 곳 이상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면은 우선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한테도 밀리지 않겠냐. 근데 현대차가 2조 한 5,640억 되나 봐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상장사 1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은 그 14년 만에 LG전자한테도 뒤처질 가능성도 있네요. LG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조 976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분기 비교하니까 한 33.6%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꿈의 300조 원 매출 시대를 열었는데 불과 또 3개월 만에 올해 1분기 사업 성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도 있고, 금토업계 전망을 보니까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키움만 봐도 1조 3,600억 정도를 제시했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뭐 4천억에서 한 6천억대 그 수준의 예상치를 제시를 하더라는 거지. 거의 1조 원 미만을 제시한 것인데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되면은 2009년 1분기 수준의 경영 위기다, 그렇게 평가하겠죠.
그러면 다름 아닌 뭐냐? 주범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 뭐냐? 이게 반도체라고 보는 거다. 반도체. 삼성전자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인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최선두 기업인데 이 사업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 메모리 시장의 악화가 적자를 이끌었고 반도체 사업을 하는 그 DS본이 4조 원대 안팎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 팔려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감소해가지고 59억 6천만 달러 그쳤고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들어서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12.8%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하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처음이다. 이렇게 삼성과 비슷한 메모리 사업을 하는 하이닉스도 비슷한 충격이야. 1분기 매출 4조 9,700억 정도, 영업손실 3조 4,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대외 악재가 있다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데 미국이 그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초과 수익을 나누고 이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그 접근을 허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의 실질적인 첨단 투자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반도체 매출 내기도 바쁜데 미국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최악이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분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증권가는 DX부분이 1분기 4조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 이 반도체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한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가 역시 실적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올 1분기 갤럭시 S23 시리즈 출하량이 1,100만 대로 추정되는데 스마트폰의 업계가 대체적으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갤럭시 S23 시리즈가 출시 후에 첫 4주 판매량이 전작 S22 시리즈보다 10%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이 눈에 띕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갤럭시 S23 시리즈는 전작 대비 유럽에서는 1.5배예요. 인도에서는 1.4배, 중동에서는 1.5배,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1.7배 정도 높은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100만 대 판매 돌파했고 지난해 4분기 분기 적자로 돌아섰던 생활가전 부분도 이번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 특히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SDC 부분의 선전도 이제 기대가 되네요. 금토업계에서는 SDC 부분에 6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 MX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 부분 영업 손실을 만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요. 삼성은 그 반도체 실적 악화로 울상인데 LG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건데 지난해 치솟았던 물류비하고 원자재 비용이 최근에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가전과 TV 주문량도 뭐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탠 것으로 관측이 되네요. 가전은 북미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요가 양호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신가전을 앞세워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회사가 밀어주고 있는 전장 사업도 양호하고 전장 부분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사업부에서는 고부가치 제품 매출의 확대와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에서는 기존의 고객들의 물량이 확대되고 있죠. 그 가운데 유럽 업체들로 고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모바일을 비롯해가지고 뭐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이 전기차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선통신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시스템 온칩의 주력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모양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초광대역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U100을 공개를 했고 UWB는 기기 간의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가지고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기 간 거리와 위치를 센티미터 범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가지고 스마트 키나 스마트 홈,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난 월드컵에서 UWB 센서를 탑재한 공인구를 도입해 가지고 초당 500회 속도로 경기 데이터를 모아서 공의 위치 등을 분석하는 데 이제 활용하기도 되네요. 하여튼 UWB는 동작별 최적화된 전력 모드를 구현해 가지고 조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작동시켜야 하는 모바일이나 전장 그리고 태그와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도 적합하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고, 삼성은 이 제품과 함께 UWB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반의 반도체를 포괄하는 그런 브랜드로 엑시노스 커넥트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삼성은 그 시스템 LSI4에는 이미지 센서나 모바일 AP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성통신 시장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은 향후 시장 규모를 내다봤을 때 시장성이 있고 잠재 고객 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NXP가 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 업체 테크노 시스템 리서치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엔 2억대, 22년 3억대 가량의 UW 기기가 출하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오는 2030년에는 18억대까지 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UWB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RF나 e플래시 메모리, 전력관리 IP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을 해가지고 소형화된 기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무선전파 도달 시간하고 3D 도래각 기능을 적용해서 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거리와 위치 측정, 방향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센티미터 단위와 5도 이하의 정밀 추기로 인해 가지고 GPS 활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도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교한 위치 추정이 필요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하여튼 요즘 여러분들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삼성의 소식은 다양하고 좋은 소식도 많아요. 안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안 좋으란 말 못 써요. 어차피 이제 바닥치고 좀 다지다가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원래 남이 떡이 커 보이는 법이야. 너무 커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막 급등하거나 막 슈팅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그 테마성에는 여러분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고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